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전문 이사 장영환입니다. 네, 저는 국가 공인 자산관리사고요. 네, 보통 FP라고 그러죠? 네, FP고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리고 블로그명은 모텔 황제입니다. 여러분 검색창에 모텔 황제를 검색하시면 어디에서 많이 보신 얼굴이 보이실 겁니다. 네, 모텔 황제 블로그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모텔 황제 블로그 방문해 주시면 여러분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물건이 지역별로, 가격별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텔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많은 자료와 정보가 필요하신데요. 그 자료도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모텔을 창업하시게 되면 과연 직원은 몇 명을 고용해야 할 것이냐.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많이 여쭤도 보시고 실제로 해당 모텔에 대해서 상담도 많이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직원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매출, 객실수, 기본이죠.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객실 평수. 객실 평수가 여러분 직원을 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네, 미칩니다.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대1 드라이빙 무인텔, 1대1 드라이빙 무인텔 많이 보셨죠? 무인텔을 요즘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모텔이 이제 인허가가 날 때 용적률을 많이 책정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2층으로 이렇게 형성됐는데 1층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차량을 이렇게 파킹하십니다. 파킹하시면은 1층 주차장이고요. 외부에 계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2층이죠. 2층으로 올라오시면 여기가 이제 객실입니다. 객실인데 지금은 이제 신축으로 짓는 드라이빙 무인텔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용적률이 완화가 됐다는 거는 그만큼 좀 층수가 더 높이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즘에 짓는 신축 드라이빙 무인텔 경우는 3층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3층까지 1층 주차장, 2층 객실, 2층 객실 내부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3층도 객실입니다. 객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청소하는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2층과 3층을 객실을 청소하려면 청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 동선이 그만큼 길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드라이빙 무인텔 경우는 관건이 이제 회전율입니다. 대실 손님 매출이 총 매출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니까는요. 그래서 손님이 퇴실하게 되면 빨리 청소를 해서 공실로 만들어 놔야 다음 손님을 또 유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 시간이 좀 짧아야 돼요. 짧은데 상대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는 공간이 넓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이빙 무인텔 같은 경우는 일반 모텔에 비해서 직원이 0.5명에서 1명 정도 더 추가가 될 수 있다. 이제 이겁니다. 객실 평수가 영향을 미치고요. 객실 층수도 영향을 미칠까요? 층수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모텔 같은 경우 1층 이제 주차장이죠. 주차장 카운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2층부터 객실이죠. 3층, 4층, 5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호, 301호, 501호, 601호 그러죠. 이렇게 시작하죠. 각 층마다 객실이 10개씩 형성되어 있어요. 10개씩. 그럼 이 모텔은 객실이 총 40개입니다. 이렇게 연면적이 넓은 모텔은 각 층마다 린넨실도 다 형성되어 있어요. 린넨실. 각 층마다 린넨실도 있어요. 그러면 청소하는 직원이 2층에 가서 청소할 때 린넨실도 있고 각 층마다 객실이 10개씩, 10개씩 있기 때문에 동선이 짧겠죠. 그죠? 퇴실하지 않는 객실 외에는 다 청소를 하고 2층에서 5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 5층에서 3층, 4층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청소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짧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1층 있고요. 예, 2층 객실. 2층 객실이 4개. 4개고 이 건물이 11층 건물입니다. 11층 건물. 그러면 각 층마다 객실이 4개씩 있다면 이 모텔도 객실이 총 40개겠죠. 그렇죠? 예, 이런 모텔은 린넨실이 없어요. 객실 만들기도 공간이 부족한데 린넨실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청소하는 직원이 카트를 가지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청소를 마무리하면 11층 올라갔다가 7층 갔다가 8층 갔다가 이렇게 동선이 길어져요. 그렇죠? 네, 동선이 길다는 건 뭐냐면 청소 시간이 그만큼 많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많이 소요된다는 거는 청소 직원이 0.5명에서 1명 정도 더 추가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임장활동 가실 때 이런 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층수가 몇 층인지, 각 층마다 객실은 몇 개로 되어 있는지, 왜? 이런 영향에 의해서 직원을 산정하는 요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두 번째는 이제 매출 기준 직원 고용수입니다.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매출이 매출만 변동에 의해서 직원 수를 어떻게 고용하게 될 것이냐. 제가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요. 제가 실무로 제가 모텔을 운영한 경험에 의해서 직원을 산정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제가 모텔 운영하면서 직원은 이 정도 고용하면 맞다라는 최소 인원으로 제가 산정을 했습니다. 매출 4천만 원 이하일 때 카운터 직원 2명, 청소 직원 2명입니다. 4천만 원 이하일 때는 카운터 직원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카운터 직원은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가 않는데요. 첫 번째로 근무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24시간 격일제로 운영하는 모텔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이길 다음날 오전 9시까지 A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요. 이길 다음날 그리고 9시부터 또 다음날 이길 09시까지 B 근무자가 근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24시간씩 격일제라는 데가 가장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12시간 교대를 하는 근무 체계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같은 날 21시까지 A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요. 같은 날 21시부터 이길 오전 9시까지 B 근무자가 이제 근무하는 형태가 있어요. 모텔은 365일 24시간의 운영 체제를 갖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카운터 직원은 2명이 필수적입니다. 청소 직원 2명입니다. 여기서 포인트 이제 청소 직원인데 어떤 모텔을 보시면 매출이 4천만 원 이하인데 청소 직원이 3명인 경우가 있어요. 3명. 1명을 더 쓰는 그런 모텔이 있어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청소 직원 2명이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매출만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요건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청소 직원 3명은 고용하신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2명이면 필요합니다. 제가 매출 6천만 원 올릴 때도 청소 직원 2명으로도 매출 6천만 원을 올린 적이 있어요. 한 6개월 이상씩. 그래서 청소 직원 2명을 가지고 매출 4천만 원을 올리고 있는데 나는 경험이 많이 없고 노하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청소 직원을 3명을 고용하고 있는 모텔 같은 경우 3명을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이거는 제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카운터 2명? 역시 2명이죠. 청소 직원은 3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청소 직원 3명은요? 3명은 청소 직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외국인들을 많이 고용하죠. 그렇죠? 3명인 것 같은 경우는 부부팀이 있어요. 부부팀. 부부팀 한 팀 하고요. 그 다음에 남자 청소 직원 1명. 이렇게 고용하셔서 운영하시는 겁니다.
남자 직원 한 명은 주 업무 내용이 배팅 위주고요. 그 다음에 청소, 복도 청소, 계단 청소, 쓰레기 정리 이렇게 담당을 하시는 거고, 부부팀 한 명은 카트를 뒤에 밀고 다니면서 여자 직원은 이제 욕실 위주로, 남자 직원은 객실 위주로 이렇게 해서 청소 직원 3명을 고용하시는 거고요. 매출이 8천만 원 이하다. 8천만 원 이하면 카운터 직원이 3명인데요. 여기서 카운터 직원 3명은요. 3명은 보통 이제 남자 실장님들 카운터 직원 2명 고용하시고, 그 다음에 한 명이 어떤 직원이냐, 한 명은 이제 지배인이 될 수도 있고, 그 직원이 지배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캐셔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 보조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보조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발리 파킹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3명이 필요합니다. 카운터 직원 3명이 필요하고요. 청소 직원 4명은 이런 팀 같은 경우는 그렇죠. 부부팀을 2팀을 고용하시면 되겠죠. 부부팀을 2팀을 고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층을 분배해서 청소 담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분배해서 2팀이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 1억 이하다. 매출이 1억 이하인 경우에는 카운터 직원이 이제 4명인데요. 기본적으로 카운터 직원 2명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배인이나 그 모텔의 조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배인을 고용할 수도 있고, 캐셔를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카운터 보조나 발리 파킹이나, 그 다음에 이제 주방 직원, 식사 담당, 주방 직원. 이 정도 매출이면은요, 직원들이 밥을 먹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 직원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 지배인이나 캐셔나 보조나 발리 파킹이나 주방이나 이 중에 추가로 2명을 더 고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청소 직원이 이 경우에는 6명이 필요하죠. 6명. 1억 이하일 때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그렇죠? 부부팀 3팀을 이제 고용하시면 되겠죠. 부부팀을 3팀을 이제 고용해서 이제 청소를 담당 직원을 이제 운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매출 기준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경기도 의정부역 1호선 의정부역 역세권에 있는 모텔인데요.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모텔을 창업하신 분입니다. 매출이 한 4천만 원 나오시고요. 객실이 35개, 평수 보통이고요. 층수 5층입니다. 여기는 대실 매출 비율이 30%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숙박 매출이 높다는 거죠. 숙박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숙박 매출 비율이 높다는 거는 회전수와 관계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청소하기가 동선이 길더라도 청소 직원 2명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대실 매출이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전날 손님이 퇴실하게 되면은 그 객실에 대해서 청소를 하게 되면 당일날 숙박 손님이나 대실 손님을 받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 매출에 변동의 요인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마이너스 요인에. 그래서 청소 직원 2명을 고용하셔도 충분하시고요. 사례 2번째로 한번 볼까요? 경기도 수원역에 있는 모텔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사장님께서 아드님에게 모텔을 이제 하나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께서 모텔을 한 20년 이상 운영하신 분이고, 아드님도 모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같이 많이 해보셔서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매출이 4천만 원이고 객실이 24개예요. 평수 보통, 층수 5층이고 대실 매출 비율이 50% 이상입니다. 50% 이상. 대실 비율이 높다는 거는 회전율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회전율이
총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쵸? 예, 그러면 청소를 빨리 해서 공실을 많이 만들어 놔야만이 손님을 유치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 손님을 유치해야만이 예, 매출의 상승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해당 모텔은 청소 직원이 3명이 필요합니다. 3명. 예.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실 매출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 직원이 3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명이. 카운터 직원은 예, 고정적으로 2명 쓰시고요. 예. 이렇게 경험이 풍부하고 예, 모텔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네, 객실 수가 적고 대실 비율이 높고 회전수를 요구한다는 모텔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청소 직원을 3명을 고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좀 의문점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죠? 방금 전에 보시는 예, 의정부 모텔. 의정부 모텔은 객실이 예, 매출이 4천만 원이에요. 예, 객실이 35개입니다. 그렇죠? 수원 지금 보시는 수원에 있는 모텔은 매출 4천만 원 똑같아요. 객실이 여기는 24개입니다. 근데 여기는 직원을 청소 직원을 2명을 고용하고요. 수원 모텔은 청소 직원을 3명 고용합니다. 의정부 모텔은 숙박에 대한 매출 비율이 영향을 받고요. 수원에 있는 모텔은 대실 매출이 영향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률 우리가 왜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익률 때문에 그런 거죠. 수익률. 그렇죠? 네, 직원을 몇 명을 고용하는지 우리가 왜 분석해야 될까요? 수익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률 때문에. 의정부 모텔의 수익률과 수원 모텔의 수익률은 어느 모텔이 더 수익률이 높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의정부에 있는 모텔이 수익률이 좋습니다. 왜? 의정부에 있는 모텔이 임금, 수원에 있는 모텔이 임금이 수원에 있는 모텔의 임금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수익률과 임금. 예. 임금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반비례 관계. 예. 임금이 낮으면 수익률이 높고요. 예. 임금이 높으면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렇죠? 예. 반비례 관계. 항상. 그래서 그러면 왜 의정부에 있는 모텔을 매수해야지 수원에 있는 모텔을 매수할까요? 그러는 거죠. 그죠? 수원에 있는 모텔과 의정부에 있는 모텔의 매가가요. 매가가 의정부에 있는 모텔은 여기가 32억짜리 모텔이고요. 수원에 있는 모텔은 여기가 매가가 28억짜리 모텔입니다. 그러면 의정부에 있는 모텔의 현재 소유권자는 4억을 더 투자하신 거죠? 4억을 더 투자하셨어요. 그러면 4억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기회비용. 그렇죠? 네. 이런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정부에 있는 모텔이 수원에 있는 모텔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분석이 되시죠? 이해가 가시죠, 사장님? 네. 우리 창업자 여러분들 이런 거를 꼭 보실 줄 아셔야 돼요. 단순하게 수익률이 높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왜 수익률이 높은지 근거를 아셔야 돼요. 네. 어떤 요인에 의해서 수익률이 높은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수익률이 낮은지 이 거래 사례 비교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네. 대전 유성에 있는 모텔인데요. 네. 매출이 한 달에 6천만 원 나오고요. 객실이 5개입니다. 평수 넓고 층수 6층 대실 매출 비율이 20% 이하예요. 20% 이하. 20% 이하이기 때문에 청소 3명으로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왜? 매출 중에서 숙박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회전율이 매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쵸? 동선 관계가 없습니다. 동선이 좀 길더라도 청소 직원 3명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강남 신사동에 있는 모텔인데요. 매출이 9천만 원입니다. 매출 꿈의 모텔이죠. 꿈의 매출입니다. 매출 9천에서 1억. 객실 50개고요. 평수 넓고 층수 5층이고 대실 매출 비율이 40% 이하입니다. 40% 이하. 40% 이하면 회전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미친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왜? 손님이 없어도 일단은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항상. 그래서 카운터 직원 3명, 예, 카운터 직원 2명에다가 플러스 지배인이나 또는 캐셔나 예, 또는 발리 파킹이나 예, 이렇게 고용을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청소 직원 5명은 예, 부부팀, 예, 부부팀 이제 2팀이에요. 부부팀 2팀이. 예, 기타는 이제 선택사항인데요. 예, 이런 경우에는 예, 플러스 예, 식당 직원은 1명 정도 필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예, 부부팀 2팀에 이제 남자 직원 1명이 청소가 더 필요하겠죠? 예, 1명 더 필요하고, 네, 식당 직원은 1명 정도 선택사항으로 볼 수도 있는데, 예, 제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식당 직원도 네, 고정적으로 1명이 더 필요하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직원, 뭐 캐셔나 발리 파킹맨이나 네, 보조 직원이라든지 네, 이렇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직원을 이제 산정하는 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모텔을 운영하시면서 예, 좀 직원을 산정하는 데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창업자이신 여러분께서는 모텔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된다. 적극적으로. 네, 하루에 꾸준히 한 4시간, 5시간 정도는 모텔에 상주하시면서 해당 직원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네, 평가도 해주시고 도와도 주시고 먼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먼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관리 감독을 하시는 거예요. 적극 참여하라는 것은 관리 감독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예, 모자란 부분이 일손이 부족한 부분은 도와줘라 이겁니다. 예, 도와줘라. 그래야 본인이 그렇게 직접 참여를 하시고 도와주셔야만이 스스로가 모텔 운영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소 인원을 고용해라. 네, 지금까지 최소 인원을 고용하기 위해서 설명드렸고요. 직원의 능력을 극대화하라. 직원의 능력을 극대화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창업자이신 여러분의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 네, 직원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여러분의 의무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내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 1명에서 네, 본인의 능력을 극대화한다면 경쟁업소의 직원의 예, 0.5명 또는 1명 또는 1.5명까지 그 역할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극대화시키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직원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가족적인 분위기로서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일도 열심히 잘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예, 임금도 좀 인상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직원의 능력을 극대화하라. 이런 매출 구간은 조심하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예, 우리가 이렇게 직원을 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그렇죠?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직원 수를 몇 명을 고용해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수익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률. 예, 그러면 매출이 4천만 원일 때 청소 직원, 카운터 직원 2명, 청소 직원 2명이었죠. 그럼 매출이 3,500만 원일 때는 몇 명을 고용해야 될까요? 3,500만 원. 이때도 카운터 2명, 청소 2명 고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매출이 3천만 원일 때는 어떨 까요? 3천만 원. 매출이 3천만 원이다. 예. 이때도 카운터 2명, 청소 2명은 고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텔은 365일 24시간을 예, 운영 체계를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수익률 때문에 이 구간, 이 매출 구간, 혹시 창업자가 아니고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예, 사장님께서 이 강의를 보고 계신다면 아 나도 이 구간인데 그렇지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인건비는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임금은 같이 나가고 있는데 매출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러면 내 수익률은 하락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매출을 올려야 됩니다. 매출을. 예, 내가 모텔을 운영을 하면서 가장 비중이 높은 예, 지출 중에 하나가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매출 3천만 원이면 4천만 원에 인접하게끔 3,500이면은 4천만 원에 인접하게끔 예, 모텔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매출이 4천만 원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시설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부족한 부분은 채워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역지사지로 백전백승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경쟁 업소와 해당 모텔과의 시설을 좀 비교하실 줄 알아야 돼요. 냉정하게. 부족한 부분은 시설을 투자하시고요. 직원관리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고객관리. 고객은 해당 모텔에서 차량으로 30분 이내에서 거의 다 오십니다. 멀리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30분 이내에서 어떠한 고객이 우리 모텔을 찾아주시는지 고객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 네 번째는 마케팅. 요즘 야놀자 여기 때 광고 안 하는 모텔이 있습니까? 그런 흔한 광고로서는 절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쟤도 하고 얘도 하고 자도 하고 그러니까 나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케팅. 야놀자 여기어때 같은 경우는 그런 마케팅 말고 이런 온라인 광고나 지명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마케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같이 복합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시설이 좋은데 직원이 불친절하다?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 오겠습니까? 그렇죠? 직원이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시설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손님은 냉정하게 다음에 찾아주질 않아요. 고객관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시설이 좋고 직원이 친절하고 청소를 잘 하는데 이 고객을 유치하는 데 실패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매출이 오르겠습니까? 아무리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시설을 잘 해놨고 고객이 오게끔 유인성에 대해서 접근성에 대해서 마케팅 광고를 하지 않으면 고객은 찾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반경 30분 이내에 차량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 내에서 해당 모텔에 손님이 유치할 수 있는 마케팅, 고객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시설 관리, 직원 관리 철저하게 하심으로써 매출 3,000, 4,000, 3,500 이 구간에 있는 우리 모텔 창업자분이나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 구간은 굉장히 유념하시고 매출이 4천만 원의 접점을 찾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이 절실하게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텔왕자였습니다.